안녕하세요. 원의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드디어 이제 확률로 들어왔습니다. 경우의 수를 10시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확률로 들어와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여지껏 배웠던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들이 확률에 들어올 겁니다.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구하는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확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개념 정리를 우선 좀 해보죠. 확률을 배우려면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되는 실험이나 관찰 뭐 이런 거를 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조건에서 반복되는 실험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작업, 행위 이런 거를 할 때 그거를 시행이라고 그러는구나.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뭐 사람을 이렇게 나눈다, 예? 물건을 어느 박스에 넣는다. 넣는 시행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행이라고 표현됩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에요. 시행의 결과 얻어지는 모든 결과들. 시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진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것들의 집합. 그래서 표본 공간을 샘플 스페이스 S를 따서 S로 표현합니다.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조그맣게 이제 모집단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전체 자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뭐 표본 공간이나 모집단 이야기 그거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확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확률의 그 개념, 그것이 확률 변수, 확률 분포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확률 문제는 별도고, 저쪽에 가서 뭐 확률 변수가 나오고 확률 분포 나오는데, 그건 뭐 다른 건가? 사실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소위 확률 변수 다음번 세션입니다. 다음번 세션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걸 소개하면서 여기서 배우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그 확률과 그때 배우는 확률 또는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해하면 더 좋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선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는 것은 모든 어떤 시행에 있어서 모든 결과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했다. 동전을 던진다.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 있어서, 동전을 뭐 한 번 던지건 두 번 던지건 두 개 동전을 던지건 전부 다 시행인데, 이제 하나의 동전을 던질 경우야. 간단하게 표본 공간은 S, 예. 앞면 뒷면이죠. 그래서 앞면을 H, 헤드의 H를 따서 H라고 표현하고 뒷면을 테일 해서 T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HT로. 주사위를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S는 주사위 1, 2, 3, 4, 5, 6 눈금 나오는 거죠. 1, 2, 3, 4, 5, 6 이것들을 6개의 표본점 또는 원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표본점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거예요.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의 부분 집합을 그냥 사건이라고 떼어서 부른다. 용어. 근원 사건, 사건 중에서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사건, 엘리멘터리 사건이죠. 근원 사건, 원소,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사건. 이런 것들 1, 2, 3, 4, 5, 6 이것들이 이제 근원 사건이야. 이거 하나를 떼어내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에서 확인하는, 이건 뭐 없어도 되고, 얻는 눈을 얻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면 A는 1, 3, 5다. 홀수, 홀수, 홀수. 그렇죠? 근원 사건은 1, 하나의 부분집합이죠. S의 부분집합. 하나가, 원소가 하나뿐이야. 예? 요 각각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본 공간 내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부르며 A 유니언 B. 이게 이제 집합의 개념이죠. 그렇죠? 집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건데, 요거를 뭐야?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S를 보통 저렇게 박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 사건, B 사건 이렇게 있어.
크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A 아니면 여기 A고 여기 B야. A 또는 B니까 예, 그 유니언이라는 건 뭡니까? 요거. 아이고. 요거. 그렇죠? 이게 A 유니언 B라고 집합에서 예, 그걸 합사건이라고 부른다. 저 합사건이라는 용어는 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언 A 또는 B 일 경우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인터섹션이죠. 그렇죠? 네, 교집합을 이야기한다. 배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A 인터섹션 B는 영집합일 경우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한다. 그거 한번 볼까요? 서로 배반 뭔가? 예. 배반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A, B. 만나는 게 없어. 네? A 인터섹션 B가 영집합일 때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한다. 서로라는 말은 빼도 좋고 넣어도 좋고. 네, 배반 사건.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며 A 컴플리먼트예요. A, C로 나타낸다. A와 AC는 배반 사건이다. 서로 만나는 게 없죠. 저기. 그렇죠? 자, 표본 공간이 있을 때 S야. A. 나타내기 편하게 그냥 동그라미 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A야. 그러면 A 컴플리먼트는 뭐라고요? A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야. A 컴플리먼트. 어? 그러니까 A와 A 컴플리먼트는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배반일 수밖에 없고 여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여사건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적어도 몇 개 이상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건 그런 경우에 여사건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사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서로 배반이라는 거는 두 개 교집합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서로 배반이다라고 한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주사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그러면 A는 1과 3이야. 예, 그죠? 3의 약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소수는 그 수 이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야. 그래서 2, 3, 5. 사건 B는 집합 2, 3, 5고 C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 하자. 여기 뭐 이렇게 사건이라고 다 표시를 했는데 경우 약수가 나오는 경우를 A라고 하고 무슨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B라고 하고 이렇게 경우로도 표현이 됩니다. 사건이라고 꼭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C는 2, 4, 6이야. A와 B의 합집합 1, 2, 3, 5죠. 이거나 또는 이거인 경우 합집합이다. A 인터섹션 B A이면서 B인 거 A이면서 B인 거 3 하나 3 A 인터섹션 C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은 이거고 이게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없으니까 영집합 공집합이고 사건 A의 여사건은 A 컴플리먼트는 1, 3 빼고 나머지 전부다. 그러니까 2, 4, 5, 6 그렇죠? 예. 뭐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용어이고 개념입니다. 자, 확률을 정의해 볼까요? 예.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값, 0과 1 사이의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한다. 0과 1의 소수값이 아니라 백분율, 퍼센트로도 나타내죠. 확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60%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세요.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일어날 사건을 나 이번에 시험 본 거 만점 받을 확률
120%야. 예? 이때는 또 1.2야. 이렇게는 표현 안 합니다. 120%야. 그건 무슨 얘기야? 예. 원래 100% 이상은 없는데, 확률에 있어서 100% 이상은 없는데, 예. 과장하기 위해서, 과장법으로 100% 틀림없어를 120% 틀림없어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이 S이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예? 그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앞에 우리가 봤던 추세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이럴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로 나타내며, PA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뭐예요? 표본 공간이죠? 네, 표본 공간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A라고 표현한 거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수 NS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확률의 정의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확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이 분모는 절대 뭐 0이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예, PA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0이고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값이 된다. PS, S에 대한 확률,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모든 몽땅에 대한 확률이니까 1이죠. 그죠? 이런 그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거야. 확률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주머니에 1, 2, 3, 4, 5 숫자가 적힌 카드들이 들어있고, 다른 한 주머니에 1, 2, 3, 4가 들어있어. 한 주머니에 1, 2, 3, 4, 5가 들어있고, 다른 한 주머니에 1, 2, 1, 2, 3, 4가 들어있어. 예? 두 개의 주머니 각각에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낼 경우, 꺼낸 두 장 카드의 합이, 숫자 합이 5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표본 공간. 응? 모든 가능한 경우의 집합 표본 공간. 즉 표본 공간은 11, 12, 13, 14 가능하죠? 21, 22, 그쵸? 23, 24 가능하죠? 예, 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몇 개? 여기서 5개, 4개, 20개.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고, NS는 20. 그런데 두 개 카드의 그 숫자 합이 5인 사건을 A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꺼낸 두 장의 카드의 숫자 합이 5. A라고 그러면 A는 14, 23, 32, 41이야. 그죠? 몇 개? 4개. NA. A 부분 집합의 원소수가 4개. 그래서 4. 그래서 20분의 4다. 아주 기본적이고 뭐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지금 몰라 가지고는 좀 곤란하죠? 예. 다 알고 넘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있다. 총 10명이 있는 거야. 남녀 5명씩 10명. 이들 중에서 분리수거 담당으로 6명, 청소 담당으로 4명을 나누려고 그래. 그런데 청소 담당으로 배정된 4명 중에 남학생이 2명일 확률. 청소 담당 4명 중 남학생이 2명일 확률.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겠나? 10명을 6명과 청소 담당 4명으로 나누는 경우가 표본 공간이죠. 그래서 청소 담당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0 콤비네이션 4야. 10명 중에서 4명에서 딱 청소 담당 이렇게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6명, 4명으로 나누는 거니까. 예. 그러면 분리수거 담당으로 10명에서 6명 빼도 물론 전체 경우의 수야. 그렇죠? 근데 그 값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게 몇 개냐? 계산해 보면 210까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야. A. 청소 담당 4명 중 남학생이 2명이면 여학생 몇 명? 2명. 그렇죠? NA는 어떻게 되냐? 남학생 2명을 택하고 여학생 중에서 2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야. 청소 담당 4명 중 남학생이 2명이라는 얘기는 4명의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이라는 거. 그래서 O 콤비네이션 2, 남자 중에 남학생 중에 2명 택하고 여학생 중에 동시에 여학생 중에 2명 택해야 되니까 O 콤비네이션 2 곱하기 O 콤비네이션 2 해서 10 곱하기 10, 100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210분의 100.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확률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될 건데요. 지금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 정의 같은 거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심플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저는 매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 정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을 이렇게 여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함수의 개념으로 익혀두면 알아두면 나중에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어차피 배워야 되는데 그때 이 확률과 이 정의, 확률의 정의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조금 아까 우리 확률이라는 거 정의했던 그것과 벗어나지 않고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금 복잡한 듯이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처음 소개받는 확률의 정의이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할까? 어색이 아니라 생소한 거죠.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확률은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된다. 아까도 확률이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됐죠. 정의되는 함수로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함수 p 로 나타내며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만족한다. 표본 공간 S 내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그 확률값, 그 함수값이지 P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또 PS는 1이다. 이 두 개는 조금 아까 우리 확률 정의할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페이지에서 이거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아주 원초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만 달라졌어요. 지금 함수의 개념으로 확률을 이해하자라는 거야. 함수는 뭡니까? P P이라고 부르겠어요. 함수다? 이거지 뭐. 함수. 어떤 것을 일정한 규칙하에 다른 동네로 다른 것으로 보내주는 매핑 관계야. 보내주는 관계를 우리 간단히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이야. 이 표본 공간에 뭐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P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내주는 거라 이거야. 어디겠습니까? 이거는. 예? 공역, 치역은 0과 1의 값이겠죠. 여기는 이렇게 빨갛게 무슨 집합처럼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게 집합이죠. 0과 1 사이 어떤 값이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걸로 이해하자. 세 번째 조건 SE 부분집합 A1, A2, AK에 대해서 예? 이것들의 유니온의 P값은 함수값은 각각의 A1, A2, AK의 함수값의 합과 같다. 단 AI와 AJ의 인터섹션은 영집합이다. 뭐야? 서로 배반이란 말이야. 응? A1, A2, AK는 서로 배반이다. 서로 배반이 뭐죠? 교집합이 0인 경우야. 이것들 전부 다 유니온하면 몇 개든지 서로 배반적인 것들, 부분집합들을 합한 것에 대한 확률값은 각각의 확률값을 합한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할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조건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함수다. 집합을 어떤 뭐야? 0과 1 사이 값으로 보내주는 함수라고. 0과 1 사이 값으로 보내주는 0과 1 사이 값으로 보내주는 함수로 이해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확률이라는 거를. 네. 파티션이라는 거를 앞으로 이제 적어도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합니다. 집합에서. SE 부분집합 A1, A2, AK가 부분집합이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하면 S 표본 공간이 되는 이거 A와 AJ가 영집합일 때 서로 배반일 때 A1, A2, AK를 S의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파티션이라는 용어 알죠? 이렇게 뭐 사람과 사람의 책상을 서로 이렇게 파티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이렇게 나눠 놓을 때. 이게 S예요. 표본 공간이 있는데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파티션이라고 한다고. 예? 요거 A1, A2,
A3. 순서는 어쩌도 좋습니다. A4, 뭐 A5, A6, A, K. 서로 만나지 않아. 서로 배반이고, 이것들의 전체 합은 뭐야? 전체 이것들의 유니온은 전체 합이죠. 합은 샘플 스페이스 S가 되는 그런 경우 이거를 배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샘플 스페이스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 파티션이라고 그러는 거는 파티션은 이제 전부 다 유니온한 것이 표본 공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파티션이라고 하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어쩌면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예? 자, 동전을 던질 경우 아까 이제 확률을 함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뭔 얘기냐? 동전을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HT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뭐야? 부분 집합이죠. A라고 그래. 그러면 pH 부분 집합에 대한 p 값은 뭐더라고? 여기 0.5예요. 그렇죠? p 원소 t 뒷면에 대한 확률 값은 이건 h고 이 값은 또 0.5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 확률이라는 것을 이런 함수의 개념으로 알아두자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우면 관도도 상관없습니다. 네? 관도도 상관없어요. 자, 주사위를 던질 경우 이쪽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확률 함수는 뭘로 보내요? 0, 1 사이의 값으로 보내주는 거야. 0과 1 사이의 값으로. 그렇죠? 자, 이거 하나 1이 나올 확률 이거 지우죠. 이거 지우고 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낫겠네. 0, 1 1, 1은 여기 3분의 1, 6분의 1 2의 값은 마찬가지로 6분의 6분의 1이요. 그렇죠? 6의 확률 값은 또 6분의 1. 정확히 써보자면 이 이야기예요. 6이라는 근원 사건이죠. 이것에 대한 확률 값은 6분의 1이라고.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제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 A를 5 이상인 경우라고 그러면 PA는 6분의 2야. 5 이상인 경우 5와 6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P의 5, 6에 대한 함수값은 3분의 1이야. 열리고 오는 거야. 3분의 1로. 알겠습니까? 짝수일 경우 마찬가지로 B에 대한 확률. B에 대한 확률이라는 것은 짝수 2, 4, 6. B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보내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조금 수준 높은 확률의 정의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아둘 거는 서로 배반적이라는 부분, 서로 배반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여사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용어입니다. 앞으로 확률 문제, 복잡한 확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